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바라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교육 행정을 위해 도농복합지역에 우선 교육지원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멸종위기 1급 희귀종인 호사비오리가 연천 임진강 일대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연천군은 임진강 일대의 자연 환경을 보존하는 한편 이와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오석규 경기도 의원이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군의 재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영하권의 추위가 이어지면서 독감 환자도 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노약자 등 고위험군에게 예방접종은 필수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서명운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다음 달까지 5만 명을 채우기에는 역부족인 상황인데요. 당장 다음 달 서명부를 경기도 교육청에 전달해야 하는데 서명운동 확산이 과제입니다. 김소영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29일 오전 강수현 양주시장과 정성호 국회의원, 양주시의회 의원들이 모였습니다. 양주교육지원청 신설과 관련해 머리를 맞대기 위해서입니다. 양주시는 경기 북부 지역 중 유일하게 학령 인구가 늘고 있는 지역입니다. 시는 이미 양주 역세권 공공부지 혹은 고읍지군의 학교 부지를 교육지원청 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차례 각종 간담회를 통해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에 대한 중요성과 당위성을 강조해왔습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 6개 지역이 단독교육청 설립을 요청하고 있어 이들 지역과 우선순위 경쟁이 불가피합니다. 그 부모들이 동청까지 그 교육청을 왔다 갔다 해야 되고 또 어떻든 간에 이 양시군에 그 교육청이 있다 보니까는 아무래도 그 학부모들은 일단 상대적으로 어떤 박탈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교육지원청 신설은 사실 시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9월부터 5만 명을 목표로 시작된 서명운동은 29일 기준 14,000여 명을 밑돌면서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임태희 교육감에게 양주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한 서명부를 다음 달 7일 전달해야 하는데 5만 명을 채우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주시는 남은 2주 더 많은 시민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남은 기간 동안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순위 전국에 8개로 동시에 하는 건 거의 불가능할 겁니다. 경기도 하나 하기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육감님께서 경기 북부의 특산 사정들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행정 서비스의 공정함이거든. 이게 모든 국민이 평등하게 대접을 받아야 되는데 여기만 그렇지 못하단 말이야. 사실은 그런 불만들. 경기 북부에서는 양주시와 구리시가 교육지원청 분리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양주시는 학생 수가 아닌 인구와 학교 규모에 맞는 독자적이고 효율적인 교육 행정을 고려해야 하며 도농복합 지역을 우선 분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석규 의원이 최근 진행된 교통국에 대한 예산안 심사에서 내년 1월 시행을 앞둔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가 시군의 재정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의원은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시행에 앞서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서 차등 지원율을 적용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됐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결국 재정 상황이 어려운 시군은 공공관리제를 신청하지 말라는 것이라며 의정부시는 인근 시의 교통 편익 증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2024년도 교통국 본 예산안을 살펴보면 2024년 준공영제 시행을 위한 사업비는 약 2,040억 원으로 도비 612억 원, 시군비 1,428억 원가량이 편성됐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호사비 오리라는 새 이름 들어보셨는지요? 전 세계 약 5천 마리가 생존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멸종위기 1급의 희귀종입니다. 그 일부가 연천 임진강에 서식하고 있는데요. 연천군이 임진강의 호사비 오리를 보호하기 위해 심포지엄을 열면서 큰 관심을 모았습니다. 네, 연천군 윤미숙 지질생태팀장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연천군 관광과 지질생태팀장 윤미숙입니다.
예, 호사비올이 희귀한 새라는 수식어답게 이름이 좀 낯섭니다. 연천에는 언제부터 얼마나 서식해 왔는지요? 호사비오리는 우리과의 겨울철새로 두루미보다도 희귀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1급입니다. 천연기념물로도 지정하여 보호되고 있는 새인데요. 길이가 한 60cm 정도 되는데 특히 옆구리에 비늘 모양이 있는 것이 그냥 비오리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이름 그대로 화려하고 호사스러운데요. 정말 아름다운 새입니다. 연천에서는 저희가 3년 동안 생태 모니터링 조사를 진행했는데요. 임진강 일환에서 매년 100여 마리 정도가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최근에 연천군이 호사비오리 관련 심포지엄을 열었습니다. 어떤 전문가와 어떤 논의들이 진행됐는지 궁금한데요. 네, 지금까지 조사된 내용과 국내외 사례를 전문가들과 지역 주민들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였고요. 특별히 동아시아 대양주 철새 이동 경로 네트워크라고 하는 EAAFP라고 하는 국제기구에 저희가 호사비오리 서식지를 메인으로 해서 가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호사비오리는 물론 그 서식지 보존을 통해서 생물권 보전 지역과 세계 지질공으로 지정된 연천 임진강과 한탄강의 활성화까지 다양한 의견이 공유되었습니다. 네, 전 세계 개체수의 약 3%에 달하는 수가 연천에 서식을 하고 있는 건데 매년 연천을 찾는 귀한 손님을 위해 앞으로 연천군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십니까? 호사비오리는 깨끗한 수질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특징 때문에 연천을 많이 찾는다고 하는데요. 또한 예민한 물새인 만큼 지속적으로 호사비오리가 연천을 계속 찾아올 수 있도록 주민 교육은 물론 안전하게 조류를 탐조할 수 있는 관광 기반 시설도 정비할 계획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름다운 자연도 보존되고 지역 경제 활성화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연천군 관광과 윤미숙 지질생태팀장이었습니다.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마스크 해제 등 생활 방역도 느슨해지면서 인플루엔자, 이른바 독감이 다시 유행하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하영 기자입니다. 꼼꼼하게 예방접종 문진표를 작성합니다. 추운 날씨에 독감이라도 걸릴까 조심스러운 마음으로 보건소를 찾았습니다. 저는 매년 맞고 있는데요. 이제 독감이 유행한다 하니까 미리 맞아 두려고 왔어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면서 독감 환자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11월 둘째 주 기준 인플루엔자 의심 환자 수는 외래 환자 1000명당 37.4명으로 한 달 사이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7세에서 12세 84.6명, 13세에서 18세 87.3명 등 아동과 청소년을 중심으로 독감 환자가 확산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당국은 과거 겨울철 유행의 증가세가 다시 시작되고 있는 만큼 아동과 청소년은 고위험군이 아니더라도 예방접종에 반드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손 씻기와 기침 예절 등 개인 위생 수칙을 지켜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19 때는 마스크라든지 개인 손 씻기 위생을 철저히 하였습니다만은 지금은 코로나19가 조금 해제되면서 마스크라든지 개인 위생 수칙이 예전보다는 조금 느슨해지는 그 과정에서 인플루엔자 환자가 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특히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대중교통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을 방문하는 경우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하영입니다. 의정부시가 LH 경기 북부지역본부 이전 현장을 점검하는 한편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관련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기업 유치에 힘을 쏟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H 경기지역본부는 내년 2월 의정부 이전을 완료할 예정인데요.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지난 27일 지역본부 입주 예정 현장을 둘러보며 이전 진행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또 지난 28일에는 바이오 관련 특허를 가진 스타트업 기업을 만나 의정부 이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김 시장은 기업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며 지역에 도움이 된다면 누구든 찾아가고 만나겠다고 말했습니다.
의정부시가 경기도 주관 2023년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시는 장려상을 수상해 기관 표창과 1억 원의 재정 인센티브를 확보했습니다. 평가는 도내 31개 시군을 인구 규모별 3개 그룹으로 나누어 국가 주요 정책과 도정 주요 시책 추진 성과를 비교합니다. 올해는 101개의 세부 지표를 대상으로 시군별 행정 역량을 평가했는데요. 의정부시는 10개 시군이 포함된 2그룹에서 100.33점을 획득해 그룹 내 4위, 경기도 전체 8위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동두천시가 경기도에서 주관한 2023년 체납자 실태조사 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경기도는 도내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2022년 한 해 동안 진행한 체납관리단 실태조사 업무 전반에 대해서 평가했는데요. 동두천시는 10명의 체납관리단을 채용해 약 6억 원의 체납액을 징수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 15명을 복지부서에 연계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쳤습니다. 의정부시 시승격 60주년 기념 학술 세미나가 30일 의정부 예술의 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의정부 역사 문화자원과 도시 정체성 고찰을 주제로 진행되는데요. 시승격 60주년을 맞아 의정부의 역사 문화 자원을 돌아보고 이를 기초로 미래 의정부시의 정체성 확립을 목표로 주제별 연구 발표와 토론이 이어질 예정입니다. 이번 학술 세미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데요. 의정부 문화재단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온라인으로 생중계됩니다.